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실상 오디오로만 전할까 합니다. 요즘 전 약간의 재정비 시기를 거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할 일, 또 새로 해보고 싶은 일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이 많다 보니까 지난 몇 개월 동안 꽤 꼬박꼬박 해왔던 유튜브에 약간 소홀해진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간지 머니에스에 격주로 자기계발 메시지를 담은 칼럼을 싣고 있는 것 아시죠? 이번 영상은 그중 2편을 읽어드리는 걸로 대신할까 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칼럼입니다. 쥬아드 비브흐를 찾아라. 2018년 여름 영국 런던에서 처음 샀던 학용품은 네이비색 몰스킨 노트였다. 일한 지 14년 만에 처음 얻었던 1년간의 쉼 앞에서 나는 내게 꽤 고급스러운 노트 한 권을 선물했다. 원한다면 각인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어요. 여성 점원 둘 중 한 명이 내게 안내를 하는 사이 다른 한 명은 벌써 작업을 준비 중이었다. 나름 비싼 노트에 새길 문구라니 돈을 주고 단어들을 사는 심정으로 잠시 고심했다. 일단 이름이 들어가야 하겠고 내 이름은 소중하니까. 그 다음엔 잠시가 영원처럼 느껴질 정도로 집중한 끝에 문구 하나를 더 생각해냈다. 이름 아래 쥬아드 비브흐도 함께 새겨주세요. 이름 위엔 이 별이랑 하트 모양도 찍어주시고요. 점원 둘 중 한 명은 쥬아드 비브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눈치였다. 모를 수 있었다. 이건 프랑스어니까. 하지만 다른 점원이 금방 고개를 끄덕였다. Joy of living 이라고 흐뭇하게 되받으면서. 그래, 영어로 바꾸면 그랬다. 삶의 기쁨, 환희. 내 프랑스어 실력은 아주 낮춰 말하면 단어를 조금 아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관용적인 이 표현을 알게 된 후로 늘 뿌듯했다. 쥬아드 비브흐 라고 소리내어 읊조리면 마치 내 삶의 방향키를 기쁨과 환희 쪽으로 돌려 세우는 듯한 말. 그렇게 나는 런던의 한 노트 가게에서 낯선 영국인 둘에게 은연중에 사실은 내 궁극의 꿈을 말해버렸다. 삶이 주는 충만한 기쁨을 느끼며 살고 싶고 언젠가는 별처럼 빛나고 싶고 오래도록 열정을 잃지 않는 뜨거운 심장을 원하고 있음을 말이다. 런던에서 돌아온 뒤 직장을 2년쯤 더 다닌 후 퇴사했다. 내 삶의 기쁨이,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새롭게 탐색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인생의 방향키를 천천히 주의 깊게 조종한 결과였다. 그리고 글을 써서 책을 만들고 말을 해서 영상을 만드는 걸로 새로운 열정에 살포시 불을 지폈다. 과감하게 자기계발의 여정이라고 이름 붙였다. 1947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문호 앙드레 지드가 아프리카 여행을 통해 얻은 해방감으로 써내려간 지상의 양식을 읽었다. 힘들게 일했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힌 그는 일에서 발견하는 기쁨은 곧 그 일이 제게 어울린다는 표적이라고 말했다. 기쁨을 꿈으로 삼는다면 제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일을 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상의 나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여정의 힘듦까지도 기쁘게 느껴지는 길을 걸어보자. 여러분, way to go. 파이팅! 두 번째 칼럼입니다. 힘든 날에는 무대 위 배우처럼. 삶이 버겁다 여겨지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상상하라. 후안 흑심, 친닝추 지음. 이 조언에서 귀가 솔깃했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말하는 대목이었는데 읽으면서 한결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었다. 내가 정말 타인의 삶을 잠시 대신 살아주고 있는 거라면 남일이 내일만큼 힘들거나 대수로이 여겨지지도 않을 테고 웬만한 일에 대해선 호들갑 없이 크게 의연해질 것임이 분명하다.
매사 쿨하고 객관적이며 어쩌면 더욱 프로페셔널할 것이다. 같은 일도 내 일이 되면 무겁고 심각한데 남일이라면 가볍고 예사로이 여기지 않았던가. 그러니 꽤 적절한 처방 같다. 제 삶 속에 갇힌 인간이 진정 자유를 원한다면 때로 그 삶 밖으로 걸어 나와야 한다. 자신으로부터도 거리를 둬야 하는 법. 상상력이 필요하다.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도 비슷한 말을 했다. 그의 5대 희극 중 한 편인 뜻대로 하세요에 나오는데 동생으로부터 땅과 권력을 뺏기고 추방당한 노공작을 섬기는 제이퀴스의 대사다. 이 세상은 하나의 무대요. 모든 인간은 제각각 맡은 역할을 위해 등장했다가 퇴장해버리는 배우에 지나지 않죠. 노공작의 앞선 대사는 이렇다. 보시다시피 우리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 이 넓디 넓은 세계라는 무대에선 우리들이 연기하는 장면보다 훨씬 더 비참한 연극이 벌어지고 있지. 누구에게나 힘든 날이 있음을, 모두의 인생이 어느 정도는 비극임을, 그러니 때로는 역할을 연기하듯 무심하게 스쳐 지나가야 한다는 통찰이다. 인간은 결국 한 시절 무대 위에 올라 연기하고 사라지는 배우와 다름없다고 여겼던 셰익스피어는 관객들에게도 상상력을 주문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아름다운 베로나를 무대로... 죽음으로써 끝을 맺는 그들 사랑의 무서운 이야기와... 참고 들어주시면 부족한 점은 앞으로 노력해서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프롤로그 중 서사 배우의 대사. 설령 무대 장치가 어설프고 배우들의 연기 실력이 미흡할지라도 상상력을 동원해 즐겨달라는 요청이었다. 좋은 공연을 위해선 극작가에게도 배우에게도 관객에게도 상상하는 힘이 필요했다. 인생이라는 연극을 위해 직접 대본을 쓰고 연기를 하고 가끔씩은 뒤로 물러나 바라봐야 하는 우리에게도 같은 힘이 필요하다. 얼마 전 연극 셰익스피어 인 러브를 봤다. 셰익스피어가 우연히 비올라라는 아름다운 연인과 사랑에 빠지면서 영감을 받아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썼을 거란 가상의 얘기다. 20년도 더 됐는데 기네스 펠트로우가 비올라로 나왔던 동명의 영화도 일찌감치 좋아했었다. 상상력을 동원하면 셰익스피어의 삶도 몇 배쯤 더 로맨틱하다. 그는 실제로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이기도 했다. 그도 아마 힘든 날에는 타인의 삶을 연기하듯 사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그럼 여러분 편안하시고요. 또 뵐게요.